여러분, 우리 이별을 하고 나면 엄청 아프죠.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연애에 대해서 말하게 된 시작점도 이별이었어요. 저도요, 이별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살면서 제가 그렇게 심적으로 괴로웠던 것,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던 것도 처음이었고, 그 이별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가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에서 힘들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시작을 한 게 이 연애 공부였어요. 오늘은 이별에서 벗어나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래도 제가 직업도 좀 연애 전문가고 영상에서 얘기하거나 평소에 제 모습을 보면 좀 제가 이성적인 타입이라서 이별 후에도 그렇게 아파하지 않을 스타일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요 이별에 굉장히 약해요. 정말 주변에 저만큼 연애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이 지식이 있는 분들을 보면 이별 후에 진짜 소주 한 잔에 털어내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상하리만큼 이 이별이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아무리 경험을 해도요, 저는 이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회의감도 왔었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감정을 두 번 다시 느낄 자신이 없어서 내가 이때까지 연애 공부를 했는데 난 똑같이 힘든 상황들을 마주해야 하는구나. 그럼 내가 연애는 뭐 하려고 공부를 했지? 이런 회의감들. 자, 어쨌든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이별의 아픔에 대해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전에는 제가 이별에서 벗어나는 방식은요, 새로운 사람을 빨리 만나는 방식이었어요. 이 방법은 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별 후에 애써 타인을 만나려고 하죠. 이 방식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기억을 덮어주기 때문인데, 기억이 덮어지면서 감정이 무뎌지는 방식이죠. 우리가 이별을 하고 나면 그 추억이 머릿속에서 지속적으로 떠오르면서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뭐 좀 잘 지내다가도 뭐 지나가다가 뭐 그 사람이 타던 차라든지 그 사람이랑 같이 가던 뭐 브랜드의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왈칵 막 감정이 솟구쳐 오르죠. 이렇게 기억의 감정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것이 비교적으로 완화가 됩니다. 일상에서 누군가와 또 애정을 나누는 말들을 하고 새로운 추억이 쌓이면서 과거의 그 추억들이 무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프죠. 뭐 새로운 사람이랑 카페에 가면 뭐 예전에 뭐 그 사람이랑 먹었던 그 음료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지금 앞에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분이 울적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도 많지만 반복되다 보면요, 결국 생각이라는 게 무뎌집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람에 대한 애정도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고 아픔에 대한 그 생각도 좀 무뎌지면서 이별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봤는데 오히려 정이 안 가요. 예전 사람 생각만 나요. 이건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별을 하고 누군가를 빨리 만나야겠다고 주변에서 대상을 찾다 보면 우리 마음이 쏙 드는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내가 지금 쉽게 곁에 들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재기가 어려워요. 또 기회가 많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일단 만납니다. 자, 우리가 33평 아파트에 살다가 거기보다 못한 24평짜리 빌라로 갔어요. 동네도 생활 환경도 안 좋아요. 그럼 당연히 이 33평대 아파트가 그리워집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33평 아파트에 살다가 대박이 나서 저기 롯데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로 이사를 갔어요. 33평대 아파트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쉽지 않을 겁니다. 33평대 아파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기로 돌아가고 싶고 크게 아파할까요? 거기에서의 추억, 뭐 어린 시절부터 살았으면 그 특별함은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막 돌아가고 싶고 간절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내가 편하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새로 만나서 지으려 하니까 예전 사람 생각이 더 나는 거예요. 내가 설렐 만한 사람을 만나야 좀 이별 아픔에서 벗어나는 것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이 시장의 원리상 지금 불안한 내 상태로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지금 와서는 제가 이별을 대처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진짜 타인들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사람 만남으로써 그 사람을 지원했다면요, 지금은 방식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 방식이 바뀌게 된 계기가,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지금 생각해도 내가 연애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인데 모든 면에서 이 사람보다 나은 사람을 만날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이게 제 개인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모든 조건이 그랬어요. 외모나 성격이나 사회적인 가치나 그런 사람을 보내고 나니까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강제적으로 제 감정을 스스로 해결을 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 생각이 날 때마다 다 인위적으로 그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생각을 다른 곳에 집중을 했어요. 뭐 웃긴 걸 본다던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한다던가. 이것도 분명히 효과는 있는데 며칠 괜찮다가도 문득 울컥울컥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일상에 긴장을 좀 하고 있으면 되는데 왜 이별 아픔이라는 게 일상에서 훅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때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대체 예전 사람이랑 연애를 했을 때 내가 이별의 아픔에서 쉽게 벗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그 아픔을 덮어주는 것은 굉장히 표면적인 이유고 더 깊은 이유는요, 내가 그 아픈 상황에 노출이 돼서 그 상황이 무뎌진 거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이랑 카페에 가서 예전에 그 사람이랑 카페를 갔던 게 조금 무뎌지고, 쇼핑을 가서 예전에 그 사람이랑 쇼핑을 갔던 기억이 조금 무뎌지고, 결국은 그 기억들에서 무뎌졌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식이 뭐냐면 그 사람이 생각나는 그 모든 추억에 마주하자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강제적으로 슬픔에 더 깊이 들어가는 방식을 한번 선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뭘 했냐면 글들을 썼어요. 내가 지금 느끼는 아픈 생각에 대해서 그냥 저 혼자 끄적끄적 글을 쓰는 거예요. 추억들도 쓰고 뭐 감정들도 쓰고, 그러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조금씩 그 추억들이 아프지 않아지는 겁니다. 글을 쓸 때는 정말 힘들죠. 과거 생각도 나고, 그래서 쓸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아픔에 마주하고 나니까 신기하게 그 해당하는 추억에서는 조금 무뎌지더라고요. 아, 그 사람과 추억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써?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생각보다요, 우리가 기억을 되짚어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슬퍼하는 그 추억들이 있어요. 그 추억들을 하나하나 걷어내다 보면요, 어느샌가 마음이 또 조금 괜찮아져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추억들을 모두 마주하고 나면 뭐 그때 갑자기 레벨업해서 마음 편한 상태, 이게 아니라 쓰면서 차츰차츰 조금씩 나아집니다. 저는 이 방식으로 참 많은 도움을 받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몰아서 미리 힘들어 버리는 방식인데 우리 빨리 아프고 나아지는 게 낫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어가는 게 더 힘든 거 맞잖아요. 아플 거면 확 아파버리고 낫는 게 낫겠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이별에 마주해서 슬픔에 더 깊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별에서 벗어났습니다. 슬픔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시간이 뭐 한 달, 두 달 만에 지워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 사이에 피폐해진 내 삶은 누가 보상을 해줄 거예요. 슬픔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슬픔에 한번 마주해 보세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안 돼. 마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힘든 거 아니에요. 똑같이 힘들어요. 그럴 거면 우리 시간이라도 줄이자고요. 그게 그나마 여러분이 느끼는 슬픔의 총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